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광명상가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과 비교과를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신과 비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두 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하향,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총 5개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합격 난이도를 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과 달리 학교별로 평가 기준과 인재상이 모두 다르고 전형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5단계로 나누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곧 다뤄볼 합격 확률과 판단 지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메이저 리서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쓰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기보다는 아주 많이 간소화 및 보편화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안내 공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솔루션에서는 실제 대학교의 정량, 정성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대의 여러 정량 지표와 비교과를 연계하여 서류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솔루션 진행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속 학교 양상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발현되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기반 모의 정식 컨설팅 컨텐츠처럼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집중하여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톨릭대학교의 순서로 정리된 내신 구간별 합격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명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내신을 엄청 독특하게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광운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운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 작년에 펑크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공계열에서는 크게 펑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4개나 5개에 해당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별 3개 이하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경우는 교과와 종합을 굉장히 여러 개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표에 나와 있는 내신 등급은 정말 교과만 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등급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보다 훨씬 까다로운 등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지원하실 분들도 면접이나 비교과나 최저 등급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신만 반영하면 광명상가 라인의 등급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학과마다 형성되는 등급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한 학교의 등급만 보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광명상가 라인의 전체적인 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별 개수당 지원 난이도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5개 하향 지원의 경우 메디컬을 제외하고 일반 학과 중 작년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과의 70% 컷 이상을 의미합니다. 매년 입결은 변동하기에 하향 지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일반적인 모든 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4개 안정 지원의 경우 최근 인기가 매우 높은 생명, IT, 반도체, 상경 계열 등의 인기 학과 작년 70% 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별 3개 적정 지원은 전체 학과 작년 70% 컷 중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의 학생들은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이나 하향 지원을 하나는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 2개부터는 합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인기 학과 중 70% 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비인기 학과의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인데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확실하게 인기가 적은 학과에 지원하거나 또는 확실한 하향 카드 하나와 함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작년 광운대학교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다른 하향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지원을 피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별 1개는 전체 학과 중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의 70% 컷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확률이 0%는 아니지만 이쌤은 지원을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별 0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연히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교과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전형만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즉 내가 교과로 합격하기에 부족한 만큼의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간소화된 비교과 판단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명대학교 행정학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신 등급이 2.98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신이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광명상가 정도는 충분히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작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 중간값이 3점대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 내신이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 70% 컷은 물론이고 중간값보다도 위니까 안정 지원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과전형의 내신 중간값은 2.65였습니다. 2.98이라는 내신 등급은 학생부 교과전형 기준으로는 부족한 성적입니다. 즉 내가 합격하려면 방향성은 다르더라도 교과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내 비교과의 가치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의 내신 중간값인 2.65등급과 나의 내신 등급인 2.98등급의 차이인 0.33등급만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신 3등급대로 합격한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들은 그만큼 탁월한 비교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한 것입니다. 즉 내 생기부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판단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내신을 만회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학교는 우수한 비교과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 차이는 0.33등급입니다. 즉 나는 내신 0.33등급을 만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종합의 내신 등급 차이는 0.56등급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기부가 우수한 학생들이 비교과로 내신을 만회한 평균 수치입니다. 즉 이를 나눠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생기부 수준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0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신 2.98등급을 받은 학생은 생기부 점수로 58.93점을 받아야 상명대학교 행정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8점이 뭔가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0점이라고 가정한 교과전형 합격자들의 생기부가 아예 공란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학교별로, 학과별로, 전형별로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가장 유리하고 어디가 가장 불리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생기부 점수가 높을수록 불리하고 필요로 하는 생기부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를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지표를 활용할 때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종합전형에 공시된 내신 등급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송세단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 학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가톨릭대학교만 유일하게 일반고 비율이 80%대고 다른 학교들은 모두 90%가 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에서도요. 그러니 50% 컷은 물론이고 70% 컷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일반고 학생이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합격생이 정말 일반고가 맞을까 의심이 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어문 계열에서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0.588등급, 영지대학교는 1.001등급, 상명대학교는 0.367등급, 가톨릭대학교는 0.901등급을 Y-Z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등급이 각 학교가 평균적으로 우수한 비교과가 내신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각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50% 컷 중에서 일반고가 확실한 학과들만 선별해서 평균을 내고 차이를 구했습니다. 영지대학교가 교과, 종합을 모두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만큼 양극단에 있는 전형의 등급 차이가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동안 저희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서울 대학 중 유일하게 교과와 종합의 등급 차이가 1등급을 넘는 모습입니다. 비교과의 실질적인 중요도는 영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내신 등급의 중요도는 당연히 역순이 되겠죠.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평균을 냈기 때문에 학과별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과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체 숫자를 이용하기보다는 대학 어디가에 공시된 등급을 이용하여 직접 Y-Z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별로 실질적인 비교과의 중요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 5등급 이하의 매우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말씀드렸듯 이 라인에서는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대부분 90% 이상, 못해도 80% 이상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상가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판단 지표와 저희가 실제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루션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소장님과 운영팀 차원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개발 및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 지적 재산인데다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지표를 알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도 직관적으로 지원 난이도와 학교별 유불리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솔루션에서는 조금 더 통계적이고 복잡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평가 기준도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정량평가와 달리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같은 생기부라 하더라도 다른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하는 학교나 전형이 달라진다면 내가 받는 점수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요소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부 전략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겠지만 오늘 컨텐츠를 본 뒤 내가 모범 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큰 틀에서의 유불리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다면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시로 광명상가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